네, 안녕하세요. 박중섭입니다. 2024년 4월 12일 금요일부터 4월 13일 토요일까지에 나온 상황을 정리하면서 마감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분위기가 상당히 험악하죠. 제가 금요일 라이브 방송 때까지 계속 이런 경고성 메시지들을 많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대비를 좀 하셔야겠다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잘 대비하셨거나 포지션을 취하셨거나 하기를 바랍니다. 일단 뭐 몇 가지로 나눠서 좀 정리를 간략히 해볼게요. 일단 미증시부터 보겠습니다. 자, 미증시는 첫 번째 3월 11일 BTFP 종료 이후로 제자리 걸음 중이죠. 차트를 보시면 나스닥 종합지수가 지금 3월 11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속도가 거의 붙지 않고 있죠. 이제 뭐 올라가질 않고 있죠. 그때 이후로 제자리 걸음 왔다 갔다 그쵸. 혼조세만 반복하면서 제자리 걸음 중이고 아직까지 뭐 추세에 대한 이탈 위협은 없으나 곧 깨질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분명히 3월 11일 이전 1년이 강세였다면 3월 11일 이후 1년은 그 힘의 세기가 이전과 다를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5월봉 연속 양봉이 좀 나왔었는데 그 뒤에 이제 음봉으로 전환될 가능성 보셔야 될 것 같고 5월봉 뒤 음봉 전환. 그다음에 선물 수급이 조금 혼조세에 들어가 있죠. 보시면 해외 선물 분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증권사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개인들의 숏 포지션이 많이 높았다가 뭐 아직 뭐 이베스트 같은 특정 증권사들은 아직까지는 개인들이 숏이지만 좀 혼조세에 들어가 있습니다. 중립적으로 바뀌어 있고 또 유진투자 선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개인들이 롱 포지션을 취한 지 꽤 됐고요. 그래서 혼조세가 좀 있다. 이제 바뀌는 과정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 네, 분산 진행 시기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블랙록,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등 여러 가지 월가에서도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움직임들이 바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금리 인하 전망이 많이 바뀌니까 빠르게 전략을 좀 수정하고 있고요. 경계감 및 하락 조정성 가능성에 염두에 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국제 정세. 어, 자, 이거는 이제 기사를 보면서 간략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띄워놓고 자, 첫 번째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 정보기관의 이란 공격 임박을 경고합니다. 24시간에서 48시간 안에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라는 게 이제 금요일에 나왔죠. 이제 그러면은 토요일과 일요일 뭐 요 정도이고요. 이거는 뭐 시간이 뭐 이때가 아니더라도 어쨌든 미국 정보기관에서 파악을 한 거니까 좀 늦어질 수도 있겠고 어쨌든 주의해야 되는 주말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 다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발언, 이란은 이제 조만간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 같다. 뭐 내 생각에는 공격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도 이런 멘트를 좀 날렸었죠. 내 생각에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 같다. 공격할 것 같다. 뭐 그때도 이제 그런 메시지를 좀 남겼습니다. 자, 미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지스함 구축함을 파견했다라는 소식까지 같이 전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발표했죠. 이란의 순항 미사일 100기 정도가 이동하는 것을 포착했다. 그래서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 공격에 임박한 것 같다. 뭐 이런 또 기사가 그 뒤로 나왔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에 미국 정보기관은 러시아군의 이동 경로를 가장 잘 파악했었죠. 뭐 철군하고 막 다시 돌아오고 배치하고 하는 것들 그때 기억을 되새겨 보시면 분명히 미국 정보기관의 정확도가 높았음을 기억해내실 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자 이거는 토요일에 나온 소식이죠. 이란 이스라엘 연관 선박 납포 소식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렸고요.
이스라엘 쪽에서는 이스라엘군은 선박 납포한 이란에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또 맞받아치는 뭐 그런 모습으로 지금 현재 이제 일요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계속 강화되고 있죠. 만약에 주말에 이제 어떤 거래들이 열렸다면은 지금도 뭐 하락 분위기, 환율 올라가고 금은 뭐 조정이 잠깐 출렁였지만 어쨌든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 확대되고 불안감이 막 조성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죠. 자, 환율. 금요일에 밤까지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자, 환율 현재 차트 잠깐 쭉 흐름을 보시면 일봉 차트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급등하기 시작했죠. 이때 자, 요 구간이죠. 선거 끝나고 본격적으로 급등 시작 후 금통위가 끝난 이후 슈팅이 나왔습니다. 요 날이죠. 금요일. 야간 달러 선물은 1383.50으로 종료를 했고요. 장중에는 1385원도 넘어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월봉 추세 상단을 이제 돌파하는 거고요. 차트 보시면 제가 계속 경고성 메시지를 드렸던 것도 요것 때문이죠. 요날 요때 찍고 나서 공간이 최소 1370에서 75는 열려 있는데 이게 거기서 약간 이제 오버하면은 지금처럼 1380원 선 이제 공략 이제 그 자리를 공략하러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서 꺾이면 괜찮아요. 일단은 시간을 또 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 자리에서 또 꺾여서 추세대 안으로만 다시 들어오면 시간을 또 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요 자리가 이제 오버가 언제 되느냐 이거죠. 이번에 본격 오버되기 시작하면 얘 뚫으러 갈 가능성이 아주 높아집니다. 기술적으로 요 파동이 더 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 구간은 우리가 몇 번 겪지 못했던 자리들입니다. 그렇죠? 최근 25년간 IMF 때와 서브프라임 때 그리고 그 다음 자리가 될 것이냐 하는 지금 의문점.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간 우상향 기조를 장기간 동안 보여왔고 또 이번에 힘을 계속 횡보하면서 쌓아 올린 것들 때문에 공격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긴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시간을 조금 더 끈다면 더 앞으로 빨리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니까 더 신경 쓸 일이 많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요거 여기 방금 말씀드렸던 거 이제 월봉 추세 상단 돌파했고 일시적이 되려면 다음 주 하락 전환이 좀 나와야 되고요. 머뭇거리면 22년 고점인 1444원선 미업에 1500선대까지도 열리기 쉽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외환 당국이 시장 개입을 뭐 해서 누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우 있죠. 예, 그동안 그래 왔으니까. 근데 시장 개입을 통해 관리할 수 있는 돈을 써서 관리할 수 있는 데드라인이 이제 6월까지입니다. 7월이 되면은 힘을 쓰기 어려워진다라는 사실 꼭 체크를 하셔야 되겠고요. 왜냐?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전면 개방하는 시점입니다. 한 번도 있었던 일, 70년 동안 한 번도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 신경 써야 되겠고요. 7월이 되면은 관리하고 싶어도 관리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이제 금융위에서는 이제 금통위에서 폭락장과 함께 하지 않았다면서 이제 구두 개입 정도도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보는 시각, 그렇게 나타났었죠. 금요일에는. 자, 네 번째 금리입니다. 금리는 채권금리와 기준금리 두 가지 의견을 드릴 건데요. 채권금리, 국채금리는 10년물에 대해서 4.5180으로 약간 하락이 금요일에 나왔습니다. 미국채도 이제 안전자산으로서 분류되어 선호 심리가 살짝 증가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6월 FOMC에서 28% 선까지 낮아졌습니다. 뭐 추락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낮아졌죠. 70%였던 시절도 있었고 60%, 50%막 하다가 40% 들어가던 28%까지 쭉쭉 밀렸습니다. 연준위원들의 의견은 현실적으로 평균 올해 한 번 정도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기존에 22년도까지 비둘기파였던 연준위원들도 뭐 이제 매파로 돌아서는 연준위원들이 많이 생겼죠. 뭐 존 윌리엄스 같이. 그다음 다섯 번째 안전자산 골드나 실버가 최근에 상당히
급등을 했었죠. 최근 추세를 보시면 요렇게 어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 이 골드 선물입니다. 많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가장 이제 위협적이었던 금요일 밤에 어 고가 꼬리 달고 좀 음봉으로 전환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당시를 이렇게 이제 분봉으로 좀 자세히 보면은 고가 찍고 내려왔죠. 근데 이게 과연 끝을 얘기하는 건지 일시적으로 조정인 건지 아직까지는 뭐 추세적으로 뭐 흠잡을 정도는 아니니까 이걸 상승 구간에 있다고 봐야는 되겠죠. 지난번에 요때처럼 잠시 이제 주춤주춤 거리다가 장기간 또 횡보를 하면서 또 그 다음 상승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 생길 수 있겠죠. 요런 구간들처럼 이렇게 다시 올라오는 것처럼. 어쨌든 금요일에는 뭐 단기 차익이 좀 나온 것 같아요. 워낙 이제 오버슈팅이 나오니까 순간적으로 차익 욕구가 커지는 누군가에 의해서 차익이 좀 나온 것 같다. 따라오는 누군가들에게 던진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완급 조절하면서 장기적인 상승 추세 형성이 가능하겠다 정도. 실버도 마찬가지였죠. 그다음에 이제 수급적인 상황, 이게 가장 중요하죠. 현재 우리나라 이제 시장으로 넘어와서 외국인은 이제 금요일에 선물 매도를 1조 2,468억 진행했습니다. 대량 매도. 아침부터 굉장히 매도를 많이 했는데 시장은 생각보다 밀리지 않았어요. 아침에 순간적으로만 밀리고 좀 진정이 되는 시간이 좀 있었죠. 여기서 매도량을 빠르게 늘렸는데 그 다음에 좀 진정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수 보시면 계속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금요일에 오전장이 조금 난이도가 높았죠. 아침에 급락하는 거 이해된다 이겁니다. 근데 반등폭이 상당히 강한 편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파생반에도 계속 이 부분 좀 신경 쓰셔야 된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죠. 마치 목요일에 밑에서부터 수급과 역행해서 막 올라오던 그 가능성 낮았던 요 양봉, 요걸 생각하면서 그날도 또 올라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뭐 안 할 수가 없었죠. 그쵸? 외국인의 수급보다 훨씬 강한 반등장이 출현한 목요일 월물 옵션 만기일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요 기억을 가지고, 이때 이제 개인들이 콜옵션 위주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었던 때잖아요. 특히 4월 만기 자체가 개인들이 1등의 기록을 했다. 옵션에서. 자, 개인들을 판때기에 계속 앉히려고 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1등 하는 기억을 줘놓고 다음번에도 계속 그러한 매매를 유지하도록. 그래서 개인들은 금요일에도 콜옵션 쪽에 집중을 한 거래를 많이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때처럼 안 되고 목요일처럼 안 되고 찌그러졌습니다. 이게 정상이죠. 수급적으로 이게 정상이었죠. 만약에 수급이 목요일 같은 상황이었으면은, 아니 목요일이 아니라 뭐 상승하는 상황이었으면은 뭐 땡겨졌을 텐데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요런 날 수급에 역행해 가지고 롱으로 가지 말자라고 강조를 계속 드렸던 거예요. 손절을 할 수 있죠. 뭐 이상한 날이 지금 이틀 연속이 되면서, 그렇죠? 뭐 꼬인다면은 결국에는 지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잘 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커트를 하더라도 손절을 하더라도 금요일 같은 날은 쇼 포지션 보다가 손절해야죠. 하더라도요. 다시 들어가도 손절하고 다시 들어간 날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손절하고 끝나는 날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날은 숏을 봐야죠. 아침부터 숏을 보거나, 그쵸? 저항대에서 숏을 보거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말미에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얘기 드린 김에 그냥 짚고 넘어가죠. 또 이따가 또 하는 것보다는. 그래서 여기죠. 8번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금요일장 수급 상황 고려해서 뭐 트레이딩에 위협적이었으나 롱 금지 말씀을 계속 드렸고, 어떻게든 숏에서 해야 된다. 손절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금요일장은 저항 자리마다 숏 포지션을 공략하는 것이 원칙을 지키는 일입니다. 롱을 바꿔서 들어가는 게 원칙을 깨는 일이에요.
80% 확률, 제가 항상 80점 생각하고 있습니다. 80%를 취하고 20%를 포기하는 것이 맞죠. 20%를 취하려다가 80%를 포기하면 대를 잃는 거잖아요. 그래서 금요일은 오전에 20%가 되나 싶었어요. 목요일이 20%에 드는 날이었죠. 그러니까 드문 날이죠. 드문 날. 원래는 한 9대1 정도까지 될 건데 그냥 8대2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좀 보수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뭐 그런 날인가 싶어서 조금 긴장했었죠. 그런데 그래도 깨지는 한이 있더라도 숏에서 가자. 그래서 그렇게 강조를 드렸고요. 목요일 만기일에 특이한 봉이 동반된 이후라 그런지 오후장까지 힘들었죠. 사실 오전에 아침에 빠르게 익절하신 분들 제외 그 중간에는 좀 까다로웠습니다만 그래도 해보자. 예, 그래도 해보자. 조심은 하되 해보자. 스위칭은 하지 말자. 뒤바꾸진 말자. 그래서 오후장에 다시 정상적인 움직임으로 80% 확률로 숏 포지션에서 수익을 취할 수 있었습니다. 수급 영매매로 운에 맡기기보다는 특이하게 진행될 거라는 운에 맡기기보다는 시장 중심 수급을 파악해서 수급 순방향으로 하려는 노력을 해야 롱런 할 수 있습니다. 20% 투기장이 펼쳐질 때는 과감히 손절컷으로 다음을 기약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질 때도 잘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질 때도 합리적으로 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손절을 하더라도 내가 원칙을 지키고 합리적으로 지는 것이 중요하겠죠. 아주 특수한 경우에 수급 영매매를 할 수도 있지만 저도 가끔 가다가 1년에 몇 차례 정도 외국인들은 매수하는데 매도 포지션 관점 말씀드리고 전략을 외국인들이 매수하는데 매도 포지션, 매도하는데 매수 포지션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그럴 만한 이유가 존재해야 돼요. 중심이 되는 외국인보다 더 큰 힘이 존재하는 날인 것을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주 나오진 않습니다. 드물게 제가 가끔 가다가 다른 걸 보면서 좀 그렇게 들을 때가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때는 아니니까 항상 일반적일 때를 생각하자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제시를 해드려서 전략 제시를 해드려서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 참고해서 하셨던 분들의 이렇게 인증이 또 올라오는 금요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숏 관점 성공했네요. 그죠? 숏 성공적. 그 다음에 뭐 지지 보셨던 분들 숫자 적어 주셨고 말씀 주신 방향 잡고 모아갔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게 오전에는 이제 수급 방향 온전히 따라가기 어렵다. 저항 활용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상승 보기 어렵다라는 관점, 방망이 짧게 휘두르고 나온다. 등등. 그다음에 숏 관점 뭐 등등. 그렇죠? 대부분 뭐 롱에서 할 수 없는 날이었고 해도 뭐 바람직하지 않은 날이긴 했는데 뭐 굳이 본다면은 지지라인 잡고 볼 수 있어요. 제가 제시해드렸던 지지라인 구간에서 분할해가지고 뭐 하자면 할 수 있겠지만 메인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걸 강조드리는 겁니다. 짧아야죠, 그거는. 지지에서 반등을 보는 건 짧아야죠. 긴 매매가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수익 모음 422만 원, 250만 원, 55만 원, 150만 원, 115만 원, 164만 원, 59만 원, 200만 원, 35만 원. 그다음에 가장 오늘 1등 1,058만 원까지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익 축하드리고 저도 또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많은 노력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까지 봤죠? 네, 6번 수급. 자, 6번 수급 다시 정리하자면 외국인 금요일 선물 매도 1조 2,468억, 누적 3조 원 언더로 진입했습니다. 이게 5조 원도 넘어갔었죠. 이제는 외국인들이 누적 매수 말하는 거예요. 누적 매수 3조 원 언더로 진입했습니다. 5조 원대 매수를 가지고 있다가 선물에서 이제 3조 원 밑으로 내려왔고요. 롤오버 포함해서 아직 코스피 현물에 대해서는 올해 들어서 매수 금액이 총 19조 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1, 2, 3, 4월 정말 외국인들이 코스피 현물을 많이 매수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그러나 선물에서 스위칭이 일어나면 현물은 아무리 19조 원 이렇게 있다고 해도 차익 구간에서 매도 폭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선물 스위칭이 우선이에요. 선물이 스위칭되면 현물은 그냥 던지면 그만입니다. 선물이 스위칭이 되지 않으면 현물을 최대한 관리를 할 거예요, 위에서. 하지만 선물이 매도 포지션으로 바뀌면 현물은 그냥 오버 베팅, 오버 비중 들어갔던 거 던질 거다.
차익 구간에서 삼성전자 외인 비중 56%에 주목을 해야 되겠고요. 최근 20년간 데이터를 봐도 최대 58%까지 단 한 차례만 갔었습니다. 그래서 맥스치에 가고 있다. 그래서 꼭 맥스치까지 이번에 가지 않고 터닝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보유 비중을 많이 갖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 매도 폭탄으로 돌아서도 이상하지 않다라는 걸 계속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러나 이제 뭐 또 변수도 있죠. 뭐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뭐 룩셈부르크나 아일랜드는 올해 들어가지고 매수량을 늘리고 있고요. 영국, 노르웨이, 네덜란드는 작년까지 해가지고도 많이 샀던 유럽계 국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국가들이 각종 유럽계 자금들이죠. 유럽계 자금들이 우리나라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크게 들어와 있는 만큼 이들의 움직임에도 함께 주목해야 되겠고요. 이들이 실망해서 나간다면 정말 하락장이 커질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총선 결과상 밸류업 프로그램의 진행 동력이 많이 떨어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그런 내용들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유럽계 자금들이 슬슬 빠지는 움직임이 보인다면 먼저 더 조심하셔야겠죠. 자, 야간 선물이 364.10으로 종료했습니다. 무려 1.42% 하락, 5.25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야간 선물 낙폭 중에 가장 큰 날이었네요. 그래서 주말 사이에 국제정세 관련 급격한 개선 소식이 없다면 4월 11일 시가를 이탈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쵸? 요거죠. 이 거래 터진 만기일에 시가가 갭을 다 메울 만큼 큰 아일랜드 갭을 당일에 메울 만큼 강력했는데 그 자리를 깨면 밑으로 세게 힘이 붙는 거죠. 그래서 대략 364.1은 요 정도 되니까 여기서 장대 음봉의 가능성 배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마 3이나 마 4짜리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건데 최악의 경우 요즘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5%급의 대형 폭락에 좀 시장이 둔감해져 있어요. 자주 못 보잖아요. 그렇죠? 23년도 이후로는 거의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시장이 진짜 가고자 하면은 마3, 마4, 마5 과거에는 뭐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마6, 마7까지도 막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안 갈 거야라고 방심할 때 그런 게 나타날 수 있으니까 한 번씩 꼭 경계하면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될 것 같다. 특히나 이렇게 어떤 특정 구간을 이탈해서 출발하는 경우 반발 매수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공포 투매가 더 셀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나 포지션이 바뀌는 구간에서는 더욱더 그럴 가능성도 생기니까 목요일 만기처럼 반발 매수 형태가 아니라는 판단이 객관적으로 드는 경우에는 최근에 둔해진 이런 대형 폭락 가능성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블랙 먼데이라는 이름이 붙여질 수도 있겠죠. 오랜만에. 그래서 그런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라는 거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의 그런 주변 상황들을 보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단 외국인이 아직 선물 스위칭을 완료하지 못한 점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요게 이제 반발 매수 가능성을 높이는 일이죠. 최대한 위에서 포지션 스위칭을 만들어야 이득이기 때문에 너무 긴박하게 진행되는 것도 원치 않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야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이제 1차로 60일선을 이탈시키는데 요 정도는 이제 하락이 약한 수준이죠. 연결 선물로 좀 볼게요. 이거는 자, 연결 선물로 보시면 기술적으로 보면은 좀 지저분해도 요 봉만 조금 흐름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60일선을 이탈시키는 경우 요 정도 하락은 그냥 뭐 세지 않죠. 요것보다 약하니까. 근데 이제 중급 폭락장 요 정도 이상의 폭락장이 진행된다면 241선을 깨는 일이 빈번합니다. 이때도 241 딱 깨자마자 480 지지받고 올라왔죠. 자, 241 노란선 여기까지 펼쳐져 있습니다. 한 요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대략 350을 깨야 되는 그런 시점이네요. 요 정도를 이제 깨고 내려오면 340포인트 때 진입한다라는 겁니다. 요 정도면 이제 중급 하락장 정도로 보여지고요. 자, 그거보다 더 강한 큰 폭락장으로 진행되는 경우 22년도나 뭐 그런 장처럼 코로나 때나
240선과 480선이 이제 데드가 나기 전까지는, 지금은 데드가 나지, 여기 지금은 보시면 240선이 위에 올라와 있죠. 요게 나중에 이제 데드가 이렇게 나는 경우, 여기서 꺾이는 경우, 요거 나기 전까지는요, 481 이평을 이탈하면, 이렇게 이탈하면 언더슈팅 자리로 저점을 어디서 공략할까라고 이제 준비하는 시점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그러나 이후에 데드가 발생을 하면, 데드 크로스가 발생하면 22년도처럼 중장기적으로 하락장이 펼쳐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크로스가 되는지 여부 같이 함께 체크를 해보고, 크로스가 되면 그 시기에 저도 라이브 방송이나 정혜원방이나 우리 구독자 단톡방이나 해가지고 당연히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다시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죠. 자, 신규 구독자분들은 그래서 구독자 단톡방에 꼭 들어와 계시는 게 좋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방송을 뭐 하루 종일 대부분 다 못 들으시잖아요. 그리고 방송 외적의 어떤 내용들도 구독자방에 뭐 공유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정혜연 파생반의 한 10% 정도밖에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어쨌든 그 중에서도 중요한 핵심 내용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은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구독자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같이 공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있는 오픈톡 주소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번 그다음 이제 달러 선물 만기, 달러 선물에 대해서는 이제 달러 선물 만기 하루 앞두고 월요일, 다가오는 월요일에 만기일이고요. 금요일에 이제 8,157억의 매수로 상방 베팅을 했습니다. 총 1조 3천억 원대 이상의 순매수 포지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만기 때 끝나냐라고 보기도 좀 그렇고요. 이미 5월물 거래로서 들어오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롤오버 거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만기 때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5월까지도 포지션을 우상향으로 외국인들은 형성하러 갈 가능성 높다라는 것도 체크하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 하루 앞두고 개인만 상방 포지션을 구축했다라는 것. 그다음 네 번째, 반도체 펀드가 3월부터 이익 실현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체크를 같이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해당 자료는 여기 유안타증권 리서치 센터에서 볼 수 있고요. 보시면 2024년 3월 장대 음봉이 나왔죠. 반도체 관련 종목 상승으로 3월 반도체 관련 펀드 이익 실현이 크게 증가했다. 엑시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엑시트할까요? 누구에게 떠넘기고 있을까요? 최근에 한번 기사를 살펴보세요. 개인들이 반도체 고점에서 신용 베팅을 많이 하고 있다 라는 기사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누구한테 넘기고 있는지 파악을 해보셔야 되겠죠. 자, 기타 사항입니다. 피치에서는 중국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향했다라는 소식, 좋을 건 없겠죠. 그 다음에 8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9번 마지막으로 블랙 먼데이가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며 시장을 보되, 아직은 외국인의 선물이 스위칭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서 시간을 끌고자 할 수도 있으니까 장중 월요일에 장중 위클리 옵션과 함께, 그 다음에 달러 선물 만기도 같이 있으니까 두 가지를 접목시켜서 집중하고 대응해야겠죠. 물론 기본적으로 선현물, 특히 선물의 외국인들 포지션이 스위칭 구간으로 접어들까, 스위칭에 가까워질까 정도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5조 원까지, 5조 원에서 6조 원까지 외국인들이 누적 선물이 있었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목적지입니다. A부터 B까지 향해야 되는데, 자, 이게 6조 원이라고 해볼게요. 맥스 중간에, 자, A부터 B까지 가는데, 내가 A부터 B까지 가는데 중간에 갑자기 화장실이 급해서 화장실을 좀 가야 되는데, 화장실이 A와 B에만 있습니다. 시작점과 종점에만 있어요. 자, 중간을 통과하기 전에는 어떻게 해요? 급한데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이를 보고 다시 가는 게 유리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 중간 지점을 지나면 어떻게 되죠? 더 그냥 도착점까지 가서 처리를 하는 게 좋겠죠. 그게 더 유리하겠죠. 넘어갔는데, 중간 지점을 넘어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하면은 그게 더 비합리적인 선택이겠죠. 무슨 말입니까? 6조 원까지 채웠다.
그때 맥주잔 가지고 설명드렸던 거, 외국인들은 선물 캐파가 어느 정도 한정적인데 6조 원 거의 채웠다. 자, 3조 원 정도 지금 중간 정도 줄인 겁니다. 되게 중요한 시점이에요. 방금 전에 좀 전에 아까 전에 3조 원 언더로 이제 진입했다라고 말씀드렸죠. 토탈 맥스에서 절반 정도 왔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줄이면 월요일 화요일 해가지고 더 줄이면 이제 스위칭하러 가는 게 외국인 입장에선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물 스위칭에 가까워지는지 파악해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중 위클리 옵션과 달러 선물 만기 포지션 만기 수급 집중해 하면서 선물 움직임 파악 잘 하셔야 되겠고요. 현물은 선물이 포지셔닝이 되면 스위칭 포지셔닝이 되면 현물은 그냥 던지면 그만이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진 것 같은데요. 뭐 시기니만큼 조금 끝까지 들으셨길 바라는 마음이고요. 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자, 주말 남은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